제롬 파월의 입에 시장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잭슨 홀 미팅을 하루 남겨놓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잭슨 홀, 이게 뭘까요? 작년에도 잭슨 홀 미팅 후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그 잭슨 홀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아침 잭슨 홀 정상회담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금융시장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금융시장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듣고 있다가 제롬 파월이 한마디씩 툭툭 던질 때마다 으악 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세상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독보적이 아닐까, 이 제롬 파월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건 작년 잭슨 홀 미팅 때 제롬 파월과 그리고 라엘 브레이너 부의장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존 윌리엄스, 세 명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혼내줄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작년에 이 잭슨 홀 미팅 후에 시장이 어마어마한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잭슨 홀에서 제롬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이션과 끝까지 싸우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끄집어 내린다, 인플레이션. 이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서 무제한 금리 인상인가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자, 올해의 주제는 뭘까요? 올해의 주제, 일단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세계 경제의 구조를 바꾸겠다, 어마어마한 거창한 주제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모호하지만 역시 뜨거운 주제는 미국 경제가 저금리로 돌아올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 이전으로 돌아갈까, 이런 것들일 텐데, 제롬 파월의 연설은 언제일까? 파월 연설은 오전 10시 5분에 시작됩니다. 금요일 동부,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11시 5분, 운명의 시간이다.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이걸 어떻게 말할 건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앞으로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좋다. 하지만 이거 이대로는 어렵다.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있어, 이딴 소리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시장의 금리 예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발표를 3주 하고 6일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은 금리 동결입니다. 88%가 제롬 파월이 다음 FOMC 미팅 때는 일단은 동결하고 또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갑자기 딴소리를 해버리면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시장이 매우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잘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살짝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간은 긍정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결과는 더 긍정적으로 나왔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 이 어마어마한 흐름이 이거 거품 아닐까,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자, AI 칩 수요로 인해 매출이 88%가 증가했다. 최고 추정치입니다. 엔비디아의 성능은 이번에 발표된 이런 좋은 결과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A100 및 H100 AI 칩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3억 3천만 건으로 매년 171%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이게 뻥이 아니다.
거품이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수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고 많은 수요와 함께 더 많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AI 칩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AI의 발전과 수요를 현장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의 부자 리스트,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있는데요. 누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 1위는 바이낸스, 2위는 빗피닉스였습니다. 3위는 누군지 모르는 고래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래 내역을 분석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는 고래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이 고래의 정체는 다른 고래인데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11만 8,3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올 5월부터 이렇게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파란 색깔 라인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다가 7월 말에 멈췄습니다. 이 지갑이 만들어진 게 바로 5월 8일에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매집이 있었죠. 이렇게. 자, 이 지갑의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나 많은 전 세계의 세 번째로 큰 이 지갑의 주인 11만 8천 개. 와, 많은 사람들이 이 지갑은 보나마나 블랙록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가 수탁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조합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매집을 한다면 블랙록이겠다. 5월부터라면 ETF를 신청하자마자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한 게 아닐까. 이러한 의심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케미라는 온체인 분석 회사가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주소는 로빈후드 주소다. 로빈후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11만 8,300개.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늘어나는 양도 아까 봤던 그 고래의 차트와 똑같습니다. 이 지갑은 로빈후드의 지갑이고요. 점프 트레이딩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록의 지갑은 어딨나?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지갑을 여러 개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블랙록이 얼마큼 매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갑들의 이 규모는 추적할 수 있지만 이름표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지갑, 그러면 그 지갑은 어떻게 됐나? 오리지널 고래 넘버 3,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 사람의 직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렇게 많은 트레이딩의 모습.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끼면 그 후에 가격이 팍 떨어지면 또 저점 매수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조작을 주도했던 그런 지갑이 아닐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3,000개 비트코인 시장에 내다 팔면 가격이 탁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얼른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늘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건 거래소 지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갑의 수많은 비트코인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보면 2022년 7월 18일에 이때부터 비트코인을 싹 다 팔아치웠습니다. 7월 20일까지 18, 19, 20, 3일 동안에 전량을 매도를 해버렸다. 옮겼다. 다른 데로 매도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겼다. 팔았을까? 옮겼을까? 어디로 간 걸까? 여기 보시면 갑자기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 이렇게 보유 물량이 제로가 되었다. 자, 이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23,000달러였는데 이 많은 비트코인을 팔았을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겼을까?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에 대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어디로 이 많은 코인을 옮겼을까? 여기 보이시죠?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싹 다 옮겼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옮겼다. 그래서 매도를 한 게 아니고 코인베이스의 수탁 서비스로 옮겨놨다. 한꺼번에 이 많은 물량을 그대로 옮겨놓고 또 다른 지갑을 가지고 또 축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이낸스가 불안하다. 바이낸스가 BNB 가격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확산되면서 사실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뉴스들이 트위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자체 토큰 BNB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하고 있을까가 아니고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런 트윗이 올라오면 이걸 갖다 퍼날르고 그럼 그걸 보고 또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이 퍼드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CG가 4, 넘버 4는 퍼드 이걸 의미합니다. 넘버 4를 일단 써놓고 바이낸스는 BTC 또는 BNB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FTT까지 가지고 있다. FTT라면 FTX의 토큰 그것도 안 팔고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도 안 한다. 지키고 있다. 수백만 명의 거래자가 포함된 가격표를 기반으로 누가 판매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퍼드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냥 근거 없는 얘기 가지고 누가 팔면 이거 바이낸스가 팔았다면서 그걸 사실화시키는 이런 공포조작 뉴스들 이런 데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us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문페이. 문페이를 통해서 달러 입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달러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갑자기 은행들이 바이낸스와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바이낸스한테 돌을 던져야지만 예뻐해 주니까 너도 나도 바이낸스를 버리고 바이낸스를 궁지에 몰아 넣었는데 문페이가 바이낸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달러를 가지고 바로 입금을 해서 거래를 하고 필요하면 출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해졌다. 바이낸스.us에게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 모바일 소식입니다. 월드 모바일이라면 카다노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회사. 아프리카에서 그 모델을 인정을 받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송신탑을 세워서 그걸 관리하는 대가로 월드 코인으로 보상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로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는 호주, 캐나다, 영국 그리고 미국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출시된다. 구글 플레이에서 월드 모바일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월드 모바일 앱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월드 모바일 탁 누르면 이렇게 앱이 나옵니다. 아직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디까지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걸 한번 체험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라나 핸드폰을 쓰고 있죠. 솔라나 핸드폰을 쓰니까 헬륨에서 무료로 제게 보이스 카드와 데이터, 심카드를 보내왔습니다. 30일 체험 데이터는 그래서 요 심카드를 탁 뽑아서 핸드폰에 꽂으면 한 달간 무료로 데이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이스 카드도 이렇게 따로 심카드가 날라왔습니다. 헬륨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경험을 또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 모바일에서 싱귤레리티 넷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싱귤레리티 넷과 파트너 관계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네트워크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며 AI 기반 제품군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싱귤레리티 넷의 AI 기술의 통합은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통신 네트워크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싱귤레리티 넷이라면 AI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네? 그러면 싱귤레리티 넷과 접속을 해서 바로 다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AI 기능을 사용한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자동화될 수 있겠죠. 싱귤레리티 넷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필요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점점 이런 활용도가 넓어지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동화되면서 자동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을 해줄지 부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좀 잘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들의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AI 모두가 맞물려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발전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